자, 다음 기사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파도 암석이라 네. 우리가 또 이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네. 세계의 경제를 지금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 사고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얘기했고 조목조목 들어서 요거는 이제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일본이 망했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 돼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그 일본 배 에버 기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대만 배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대만 배. 빌려 쓰는 배고요. 네. 선사고 일본 소속 배입니다. 네, 이게 선주가 지금, 일본이죠. 네, 프로펠러가 모래 제방에 박혀가지고 지금 또 뱃머리에서 또 암석이 발견돼가지고 지진이 인양이 안 돼. 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22만 톤을 파냈는데 파도 계속 허물어지고만 있는 어떡해.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제가 아까 했던 부분 좀 간단하게 네. 얘기하자면 지금 2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데 그 배에 내려가지고 무게를 줄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거의 이제 눕혀놓은 상황이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크거든요. 400m에 지금 컨테이너 쌓여 있는 높이가 한 80m가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리려고 하면 컨테이너를 80m 이상 끌어내릴 수 있는 해상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육상에서 뭐 크레인을 연결해갖고 멀리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로 작동할 수 있는 크레인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네. 뭐 주변에 있는 이제 큰 조선소를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서 이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수송 기간이 왜냐하면 이런 크레인은요 무동력선입니다. 아. 누가 끌어줘야 끌어줘야 합니다. 이게 예인선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 울산에 그런 거 많거든요. 우리나라. 울산에서? 네, 우리 울산에서 가면 한 25일 걸립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 슬픈 얘기를. 근데 그 좋은 배들이 주로 다 어딨냐면 북유럽, 동유럽 쪽에 있어요. 아 북유럽. 네. 근데 막혀서 못 오잖아요. 아 아프리카 돌아와야 돼.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데다 막아놓은 거예요, 얘네들도. 네. 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끌어내리는 데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3천억 달라는 거야. 저 집 내리는 데만. 네. 야, 저 배값이 3천억을 안 하거든요. 아유. 자, 좀- 이번에 보면은 이번 사고로 이제 이게 152년 전에 개통을 한 거래요. 이 수에즈 운하가. 그렇죠. 네, 그리고 길이가 193.3km. 유럽하고 아시아 항로를 무려 9,650km를 단축을 시킨 만 킬로를 단축을 시킨 거예요. 글로벌 물류 혁명을 이끈 이 수에즈 운하. 네.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예전에는 이거를 운하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소유하면서 강대국으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중해와 아시아를 잇는 백기를 장악하고 면직물을 아시아에 보내고 미얀마의 쌀과 베트남 커피를 유럽에 공급하는 이런 거를 이게 했다 3일 이거죠. 하루 반에서 뭐 이틀 정도 쓰는데 100만 불이라니까요. 아. 한 번 쓰는데 비용이. 네. 근데 그게 더 싸게 맥힌대 아프리카 돌아가는데. 이집트가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왜냐면 네, 전쟁까지 불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찾았죠. 이집트는 별다른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경제를 돌릴 만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통행사 받는 게 이집트 그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혼자 이제 먹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나 영국이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주면서 전쟁에 지게끔 방조를 했던 아무튼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기회에 이제 이집트가 여기에 대한 이 용선 그 관리권을 강화하려고 덤벼들 일종의 확실한 명분을 줘버렸어요 일본이. 이래저래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잡혀 있는 선박이 250대 이상으로 늘려놨는데 4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 400대 가까이 늘어나 아이고, 버렸는데 왜냐면 어떡해? 만 킬로 돌아가느니 열흘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다음 달 요맘때 28일 돼야 만조 올 때 그때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간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물이 빠지거든요. 네. 아니, 파 내려봐야 소용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배들이 저기까지 안 가고 그렇지. 판단을 했겠지. 빨리 돌아가. 우리 지금 쉽게 해결 못 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나으리면 돼. 걱정하지 마. 이 개뻥을 치는 바람에 그게 문제였어요. 예. 어떡할 거야. 하여튼 하여튼.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이 다 생필품이거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던 애들이 잡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유럽은 깝깝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네,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가려면 10,000km를 더 항해를 해야 되고요. 시간은 일주일이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선박 기준으로 추가 연료비만 3억 4천만 원 정도 이상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말리아에 가까운 이 아프리카 북동부 해역에는 해적들이 해적. 대목이다. 야 이거는 대목이다. 지금 여기 네. 아래쪽에 저기 그 아라비아해 있잖아요. 거기 톡 튀어나온데 여기 어디 있어요? 거기가 소말리아 애들이? 소말리아가 네. 거기 해적들이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를 잘 피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 서부 쪽 있죠. 요쪽, 아프리카 요쪽? 서부 쪽. 여기 해적들이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해적들이 나오냐면 그 통행료 그러니까 기름값을 줄이려고 최대한 붙어서 돌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원회로 돌면 기름값이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 해적이 원래 화물선 이런 데 사람 많이 안 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명만 배에 올라타 버려도 이게 그냥 완전 배를 장악해버리고 안에 약탈해놓고 인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시간 걸리니까 인질금 한 100만 불, 200만 불 주고 풀려나는 게 그 상시거든. 이게 일종의 길 막고 통행료 요구하는 해적들이 이 생계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녹아나는 거지. 지금 다 저쪽으로 다 오게 되면 저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다 잡히는 거지 그냥. 아이고야 지금 어떡하냐 진짜. 예. 물론 이럴 때 돈 많은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은 야 화물기 사와 화물기 그렇지. 띄워. 야 비행기 띄워. 뭐 이런 근데 거. 이게 비행기 보니까 비행기하고 상대가 안 되던데 배가 훨씬 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분량이나 어. 가격대로는 비교가 안 되지. 훨씬 더 많이 옮길 수 근데 있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아이고 어떡할 이게 거야. 과일이나 뭐 이런 썩는 썩는 것들. 냉장 식품들도 많고요. 왜냐면 수혜주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냉동고를 돌리는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영하 30도 이빨에 얼려놓고 이틀 동안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이걸 못 내리게 되면 이게 다 썩는데 더 끔찍한 건 뭔 줄 알아요? 산짐승들이 몇 천 마리가 지금 아이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배 안에서. 그렇죠. 그 며칠만 통과하면 될 그 그러니까. 정도의 사료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의 물 이런 것만 제공이 되고 아니, 나머지는 안 선원들도 되잖아요. 사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주일 안에는. 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적도 피해야 되지. 보급도 보급이지만 아유. 그 안에 그 화물도 부패하기 쉬운 화물들이나 생물들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전부 다 고스란히 이 대만 에버그린한테다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쪽 아래쪽에. 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크리스 로저스 수석 무역 분석가는 블룸버그의 운송 지연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 단기적으로 소비재 재고 부족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30년 만에 가장 고속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다며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운하가 막히면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데니얼 할리드 부대표 이 사람이
유럽의 자동차 제조 부품 업체가 가장 타격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유럽에서는 공장의 부속품 재고를 이제 재고를 안 두고 공정에 맞춰서 공급받는 JIT, Just in Time 요 시스템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커피, 휴지 공급이 또 유럽에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뭐 롭스타 커피 최대 생산지 베트남에서 커피를 들여오고 있고 화장지, 그러니까 휴지의 원료가 되는 펄프 운송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수에즈인데 이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휴지도 지금 큰일 났어 거기는. 그러니까 뭐 네. 휴지 없으면 뭐 어떻게든 하겠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커피 못 먹어도 괜찮아. 뭐 근데 자동차 생산 못하면 어. 뭐 자동차 생산하는데 돈을 못 벌면 괜찮은데 네. 난 아까 얘기한 동물이 제일 아, 걱정이라는 그렇지. 거는 어떡해요, 네. 진짜. 지금 현재 운송 중인 동물을 추산하는데 92,000마리래요. 92,000마리. 어떡할 거야. 92,000마리가 아사하게 생긴 거고요. 이게 이제 육류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시장 물가가 또 엄청나게 출렁출렁하겠죠. 그렇죠. 네.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인 나비 효과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유라시아 횡단 철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거 확보해야 된다. 철도로 간다. 안전하게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철도 사업 같은 쪽에 굉장히 큰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 믿어 씨. 이미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로 관광에 대한 아니 육로 철도 운송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수혜를 보는 국가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생산하거든요. 다 생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가격도 싸고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요. 안전하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유일한 관계 협계를 바꿔 달릴 수 있는 그런 열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네. 대한민국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종점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산이 종점이 되고 암스테르담이 종점이 되는 해저 터널 따위 확 예. 개나 줘버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세계 운수 뭐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운수업계가 이게 또 하나의 이게 숨겨져 있는 건데 중국이 워낙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노선에 대한 점유율을 거의 다 중국에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에버그린이 대만 선사하고 7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중국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몰빵 내지는 아도를 쳐요. 아시아 물량은. 그러니까 에버그린 컨테이너가 그렇게 눈에 많이 띄고 난리를 치는 게 그 이유야. 아, 항상 그렇게 왜 나는 낯이 익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그린이 우리 뭐 팝송에 나오는 게 에버그린이 아니고 얘네가 중국 물건을 대행해서 옮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량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고 쉽게 말해 알리익스프레스를 매겨 살리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서로 공정 관계지. 근데 이거 뭐 갑자기 사적이지만 주말에 에버그린 그 컨테이너에서 중국에서 또 뒤집어져 갖고 또 이제 도로를 막았다? 그랬더니 이것도 이게 해로 막은 지 얼마나 됐다고 육로까지 막는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게 그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들 중에 5분의 1은 에버그린이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한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한진 컨테이너 많았던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싣고 가는 거 보거나 또는 컨테이너 쌓여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 에버그린이 눈에 계속 띄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쪽 라인에서는 물건을 못 얻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이제 남아있는 해운사는 HHM이거든요. 현대가 지금 그렇죠. 옛날에 네. 현대상선. 현대상선이죠. 네. 근데 이제 우습게도 지 등치보다 4배나 큰 한진에어를 잡아먹고 지금 이제 HM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디냐면 전에 한번 내가 그 국뽕방송에서 해드린 적인데 벨기에 쪽하고 손을 잡고 유럽에서 미주로 가는 고정 물량들을 주로 실어나려고 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래서 지금 현대가 덜한 겁니다, 피해가. 그쪽 라인에 걸려있는 배가 한두 대밖에 없어요.
다 대서양 라인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류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드러나는 게 이제 북극 항로. 북극 항로. 네,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항로를 좀 개척해보자라고 하는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쉐빙선. 쇠빙선도 있지만 여름에는 댕길만 하대요. 많이 녹아서 겨울에만 좀 얼고 그러니까 그럼 러시아하고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잘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만일에 이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주요 환적항이 어디가 된다? 부산이 된다. 아, 한 방이지. 야, 싱가폴, 대만, 최소 뭐 인도네시아, 싱가폴에서 있는 화물도 수에즈 운하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네. 우리나라 와서 부산에 와서 환작해갖고 북극 항로 따는 게 암스테르담 가는 데는 더 빠르다는 거지. 야, 자, 이제 러시아하고 할 일이 많네. 여러분 부산 해저 터널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난 거 봤냐고. 지금 거기 난리가 났다고. 근데 그래서 새로운 항로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북극 항로가 있다. 근데 그 북극 항로로 가려면 어디서 배들이 그러니까 물류를 쌓아놨다가 다른 배로 갈아타고 가거나 또는 여기서 쉬었다가 기름을 보충해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지점이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가 된다? 부산이 된다. 근데 만약에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그게 일본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렇죠. 시몬의 새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그 종점이 되면 부산은 지금보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류가 다 부산으로 모이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거죠. 이번에 이제 가덕도 공항이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덕도 공항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덕도 공항과 도심권을 잇는 그리고 대구권 또는 강원권을 이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새로운 철도, 새로운 그 운송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딜 지나간다? 기장을 지나간다. 기장? 기장하면 기장하면 박형. 우리 이 박형이 이게 길게도 부르고 이 박형이 향이 느껴진 거야. 가족들하고 단체로 쓸어 담고 있는 어허. 그 기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허, 참. 신물류 내지는 이제 신 그 열차 통행 루트가 열려지게 되는 결과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 괜히 박형준이 혼자서 민주당 의견에 동참해갖고 가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걔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장에 땅이 많아서였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또 여기서 갑자기. 네. 아무튼 그 수에즈 운하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에너지 국제 유가가 벌써 들썩인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 6% 올랐는데 지금 더 오르겠죠? 네. 터질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송로가 이게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럼 기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당장은 안 급하다고 해요. 뭐냐면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는 중동, 미국 등에서 이제 원유 대부분을 수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지장은 없다. 우리는 네. 주로 카타르산 많이 이란산 쓰다가 지금 카타르산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네, 카타르산이나 수에즈 운하를 한 구멍에서 나온 건데. 그렇지 한 우물에서 나오긴 하는데 카타르 항구에서 싫으니까 카타르산이라고 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게 영국 0.3%, 그다음에 노르웨이산 0.1%, 뭐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기름값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결국 세계의 모든 사고는 대한민국을 마치 도와주기 위한 그림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밀어주기 하고 있어. 이게 뭐 다. 사실 이게 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순 영향을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은 매주 그
국내 로또 말고 미국의 슈퍼볼 로또 있잖아요. 조 단위로 맞는 거. 이거를 몇 개씩 맞고 있는 거예요. 조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 조 단위로 맞는 거 있잖아. 30개짜리 아니 50개짜리 맞히는 거. 네. 우리는 43개인가? 45개가 개, 그렇지만 45개. 거기는 50개짜리 맞히는 거거든. 엄청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서 막 상금이 천문학적인데 그거를 사실 거의 맞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어쨌든 지금 또 운임도 올랐고 지난해 유럽 노선 운임이 1,204달러였는데 사고 난 뒤에는 지금 1TU당 3,742달러. 3배로 올랐어. 그러니까 한 주 전보다 77달러가 더 올랐대요. 작년보다는 이제 4배 오른 거고. 아 혹시 영국 키키 사장님은 지장이 없으실래나? 영국에서 가져온. 큰일 났네. 그 확인해 봐야 되겠네. 네. 지금 우리가 어. 맘대로 세일을 해가지고 아,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금 저지른 일이잖아. 커큐맨하고 MSM을 싹 털었잖아. 네. 2달 동안 팔아야 될 걸 우리가 한 번에 팔아갖고 지금 다 팔았잖아요. 네. 자칫하면 그거 비행기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자칫하면? 일단 영국 키키 사장님과 일단 3시 이후에 연락을 좀 해보시고요. 연락을 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걱정되네요. 아, 참. 그래서 이거 보험이 어떻게 되냐 이거 기사가 있는데 아까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별로 네. 그렇죠. 선체보험은 일본이 들었고 책임보험은 영국의 그 P&I 그러니까 원래 모든 해상 보험은 옛날 영국이 로이드를 비롯해서 이쪽 연합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네. 이게 들었는데 금액이 둘 다 합쳐서 2,500억, 3,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천문학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마바리 해운이 아니지 지금 일본 해운이지 일본 해운이 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거 물어주다가 회사가 1, 2위 조선사가 동시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안 주겠다고 버틴다.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분화가 그렇죠. 되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다 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일본은 또다시 외교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엮이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닌 거야. 그렇죠. 전 세계 나라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다 일본한테 이런 민폐 덩어리 새끼들 니들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해도 2,300억 정도밖에 안 되면 최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3,000억씩 한 시간에. 이거는 말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건 수십조 원 이상의 배상금이 아, 나올 이거 수밖에 없는 어떡해.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올림픽 한다고 정신 챙겨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 나라 큰일 났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사람들 열받게 했잖아. 그 무료로 초청해 주던 사람들 있어요. 올림픽에 별 얘기까지 다 나오네. 이거 대나무숲 맞네. 일본 올림픽에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각 팀에 그 말하자면 선발 인원들을 준단 말이야. 몇 명씩 초청하세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 이제 6만 명 초청으로 돼 있었어요. 이건 무상으로 초청을 하고 선수촌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대주는 거야. 비용이나 이런 거. 이런 사람이 누르려면 IOC 간부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리고 세계 기록 보유자 가족들이나 코치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초청비 같은 형태로 대회를 좀 이렇게 좀 그 홍보하든지, 네, 그다음에 예. 격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걸 다 해주기로 했었는데 어저께 일방적으로 3만 명으로 줄여 이러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헐. 근데 이제 이게 따져놓고 보면 어디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 해당 사항은 몇 명 안 되고 주로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 같은데 이런 쪽에 미국의 스포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면 대부분 유럽 아닌 미국 사람이지 뭐 얼마나 아시아나 아프리카권이 있었냐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자 줄이기만 줄여놓고 누구누구를 줄인다는 명단을 안 줘요. 그냥 숫자만 이 정도로 줄여줘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줄여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선수장을 가는데 단장, 부단장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단장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수양원 없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옛날 세계 기록 보유자나 이런 선수들은 관중석에 앉아만 있어도 일단 사진 찍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 하나도 못 오게 하고 와. 내가
개인 트레이너를 데리고 있어. 뭐 볼튼 이번에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그 정도 수준의 선수는 그럼 그와 관련된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다 이렇게 체류 비용 주면서 모시고 왔단 말이야. 출전비는 따로 안 주더라도 이것도 싹 없어진 거야. 결과적으로 어차피 뭐 도쿄 전국체전 같은 거 돈 많이 들이는 거 싫으니까 네. 일방적으로 줄여라고 명단을 줄였는데 너무 파격적으로 줄이는 거야. 절반을 줄여버리면 이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안 해야죠. 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나? 이렇게 하더라도 적자는 똑같을 것 같은데 더 국가 시인도 더 내려갈 것 같고. 방금 일본 가나가현에서 그러니까 요코하마 부근이죠. 5.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본진은 아닙니다. 네.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블룸버그 통신이 에버 기분호를 수에즈 운하에 다시 띄우는데 성공했다. 수에즈 운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런 기사를 냈다고. 띄우는데 성공했는데 다시 열릴 수는 미지수는 뭔 이게 얘기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띄우기만 했고 그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원래 물에 떠 있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있어. 저 처박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방에. 그 박힌 거를 일단 빼내긴 했어. 일단은 뭐 빼냈다 요 얘기겠죠. 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외놈들한테 돈 받고 써주는 기사고 블룸버그잖아. 블룸버그잖아요. 블룸버그 근데 통신이 사주간 띄워도 그 배가 무거워가지고 그 고장났다며요. 이미 그거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자기 동력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아니고, 때문에 네. 22만 에인선이 톤짜리 배를 돌려야 돼요. 어떻게 이미 돌려, 그걸? 에인선이 동네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왔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방향으로 밀었는데 2cm 옮겼어. 근데 이 만조 때 이제 2cm 옮긴 거고 이제 간조란 말이야. 점점 더 물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띄우기 위해서 무게를 엄청 줄이든가 다음 달 간조까지 충분히 기다려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 언제 개장될지 모른다가 제대로 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정말 너무너무 이제 행운이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큰 손실을 여러 군데서 다각도로 내놨기 때문에 이미 6일이 지났어요. 네. 이거는 안 돼. 빠이빠이 일본 빠이빠이. 그나마 이게 인공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 수로라서 지금 그나마 이런 거지. 이게 만약 제방 같은 거나 관문 같은 걸로 했어 파나마 운하 같은 데서 이거 꼈잖아요. 아우. 이거는 배 분해해야 돼. 배 뚫어서 그 밑으로 지나가야 돼. 아니 이게 산을 넘어가거든 파나마 운하는. 그래서 그 관문 안에 만일에 이 배가 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걸려버렸다 그러면 그럼 폭파해 갖고 없애야 돼요 그 배를. 그런데 비하면 여기는 그나마 그냥 자연식 그냥 유수식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네.